안녕하세요. 굿상담 클리닉 부원장 나현정입니다. 오늘은 경계선 인격장애,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계선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불안정한 정서와 성격, 그리고 불안정한 대인관계 패턴을 가진 게 특징인데요. 그 중에서도 경계선 인격장애자들이 보이는 대인 패턴은 이렇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과도하게 시험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지 너무 시험에 자주 빠뜨리는 거죠. 두 번째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위험한 행동, 자살, 자해 이런 시도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나 부부, 커플 아주 중요한 관계에서 신뢰를 안정적인 유대감을 형성을 못하고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즐기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탓을 상대를 하죠. 너가 나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믿을 수 없어서 이 관계가 싫어 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문제인 거죠. 네 번째, 이들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방어 기제로 공격과 분노를 수시로 터뜨리고 상대에게 부정적 감정을 막 투사하고 상대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너는 악마야! 라는 어떤 극단적인 언행으로 상대를 네이밍하는 것도 참 잘하죠. 이렇게 불안정한 대인 패턴이 상대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 보시면요. 상대가 호감을 가지고 다가가요. 이렇게 다가가면 이 경계선 인격 장애들은 저리 가 비켜 라고 소리를 질러요. 화를 내고 막. 호감이 있어서 혹은 친해지고 싶어서 혹은 좀 더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그거를 탁 쳐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가면 이제 싫다며 그래서 떠나가면 너 왜 날 버리는데? 라고 또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슬퍼 죽을 것처럼 막 자해도 하고. 이렇게 경계선 인격 장애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장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경계선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실망을 해요. 역시 날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예, 자신이 사랑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선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외롭고 공허합니다. 늘 버림받는다고 자기 혼자 부정적인 시나리오,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혼자 뱅뱅 돌고 있기 때문에 늘 외로움과 허기짐이 가득합니다. 예, 그런데 뭔가는 맺고 싶고 뭔가 마음을 의지하고 싶은데 사람한테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알코올이나 뭐 마약이나 뭐 기타 성, 뭐 이런 것들 중독됨으로써 자신의 공허감과 허기감을 달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계선 인격 장애의 발병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성장 과정에서 매우 공격적인 부모, 혹은 치매적인 환경, 혹은 매우 극단적인 방임 환경에서 자란 경우입니다. 부모가 안전한 사람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침범적이고 학대적인 경우에 자녀는 반복적인 좌절과 거절, 상처받은 경험이 반복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는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불신감을 아주 뿌리 깊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관계를 안정적으로 맺지를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맺는 관계 기술 역시 부모처럼 공격적이거나 회피적이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방임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급격히 사랑과 애정을 막 추구했다가 또 극단적으로 멀어졌다가 이런 불안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이는 자신이 사랑, 이해받지 못했던 성장기를 가졌던 것만큼 타인에 대한 이해나 공감, 배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냥 단지 자기 아픔이 해결이 안 돼서 매일 허기지고 외롭고 슬프고 배신당했고 이런 감정을 휩싸여 있기 때문에 남을 잘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자아 통합의 실패입니다. 공격적이거나 극단적인 방임형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통합된 정신세계를 갖추지 못하게 합니다. 자아심리학자들은 이런 극단적인 분열 방식의 심리적 기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먼저 아이가 태어나면 아주 어린 날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네, 부모가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이라는 이런 단단한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그런데 아이가 한 8살, 9살 되면 엄마 아빠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는 좀 잔소리가 많다. 우리 엄마는 돈을 조금 함부로 쓰는 것 같아? 하는 그런 단점들이 보이면 이 단점을 엄마한테 받았던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 단점을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장점 안에 단점도 있고 단점 안에 장점도 있구나. 그래서 극단적으로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좀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겨요.
그러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관용이라는 지혜를 발휘하는 기술이 생겨나거든요. 네, 그런데 공격적이고 굉장히 극단적인 부모들은 이런 따뜻한 이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부모의 단점이 있죠. 요거를 부모 안에 하나로 통합을 못해요. 예. 그래서 부모님한테 받았던 사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한테 이 부정적인 거를 함께 이렇게 세트로 이해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둥둥둥 떠다니면서 예, 학교 가서 만만한 친구 괴롭히는 데 쓰고 예, 결혼해서 배우자한테 풀거나 자녀한테 푸는 방식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나 아주 좋은 사람, 아주 나쁜 사람, 아주 선한 사람, 아주 악한 사람 이렇게 아주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감정적인 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경계선 성격장애 문제가 가족 안에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먼저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어머니는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칭찬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이 주고, 간섭도 많이 하고 하지만, 혼내기도 참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시하고 통제하고, 잘 따르지 않으면 분노하고. 이렇게 되면 자녀는 어머니의 양면적인 양육으로 혼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녀가 마음의 문제를 쌓아가게 되겠죠. 결국 모녀 갈등으로 심리 상담소를 찾았고 이제 어머니가 과거 부모가 준 상처에서 시작된 이 혼란스러운 양육임을 자각을 하고 자녀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적당한 거리감을 갖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경계적 성격 장애를 가진 남편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끊임없이 의심과 분노를 표출을 하면서 작은 갈등에도 감정을 조절 못하고 충동적으로 자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 부부 상담을 통해서 남편은 충동과 분노 조절을 연습하게 되었고 인간의 양면성을 수용하는 관용의 기술을 배우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아내의 실수를 수용하고 자신의 단점도 수용하고 그래서 훨씬 바운더리가 넓은 남편이 된 거죠. 예. 경계선 인격 장애는 단순한 성격 문제나 의지의 부족이 아닙니다. 예, 과거 상처와 방어 기제가 만든 반복적 패턴이고 병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상담 전문가의 치료나 훈련을 통해서 충동과 불안을 조절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고 또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기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